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학에 입학한 풋풋한 신입생입니다. 행복한 대학 생활도 잠시 사촌 누나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제 인생은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얘기를 할 곳도 없어 어떻게든 이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털어내보려 글을 써봅니다. 정말 한순간에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버린 저를 정말 원망합니다. 저에게는 가깝게 지내는 사촌 누나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양쪽 부모님들은 맞벌이를 하시느라 바쁘셨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이모, 할머니 댁과 다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어린이집이 끝나면 일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집이 항상 비어 있으니 할머니네 가서 같이 놀면서 있다가 부모님들이 퇴근을 하시면 데리러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촌 누나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저희 둘 다 외동이었고 매일 둘이서 놀다 보니까 서로 친남매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누나랑은 2살 차이가 나는데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같은 곳을 다니다가 제가 고등학교는 남고로 갔는데 그때 사촌 누나가 왜 남고를 가냐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남녀공학으로 오면 같이 학교 다니고 좋지 않냐면서 엄청 서운해하면 알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저한테 집착 아닌 집착을 하기는 했었어요. 누나는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항상 붙어 있었기 때문인지 무엇이든 저와 함께 하고 싶어 했어요. 대학교도 같이 다녀야 한다면서 저에게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항상 웃어넘겼어요. 누나랑 같은 대학에 가려면 공부 엄청 열심히 해야겠네. 이러면서 웃어넘겼습니다. 누나는 공부를 정말 잘해서 누구나 다 아는 명문대에 진학을 했어요. 누나는 대학을 간 뒤 자취를 하게 되었고 저도 수능 공부에 열중하느냐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어서 대학에 갔고 다행히 인서울은 했지만 사촌 누나와는 같은 학교에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원하던 학과에 붙어서 신나는 마음으로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니 기대되고 설레었어요. 제가 서울로 갈 때 사촌 누나는 월세도 아낄 겸 같이 살자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혼자서 자취를 하는 대학생의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누나가 엄청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치만 누나의 서운한 목소리도 금방 잊은 채 대학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즐겁고 바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학창시절 연애를 몇 번 해봤지만 대부분 얼마 못 가 이별을 통보받아 사실 제대로 된 연애는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면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자 싶어서 소개팅도 많이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겨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사촌 누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근처의 작은 회사에서 인턴을 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려면 너무 멀고 힘드니 제 자취방에서 같이 지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거절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자주 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지내는 건 나도 불편하다고 하며 거절을 했더니 아직 집 계약이 몇 개월 더 남아서 그렇다면서 저랑 같이 살면 월세도 아끼고 회사도 가까워서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고작 여자친구 때문에 나랑 같이 못 산다는 거냐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몰아붙이면서 서운해 하더라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하며 나도 혼자 지내보니 혼자 있는 게 편하기도 하고 집에 여자친구뿐 아니라 친구들도 자주 와서 놀 때도 있고 술 먹고 자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불편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도 수긍하는 것처럼 잠잠해졌고 저도 알바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사촌 누나가 이사 좀 도와달라면서 연락을 했습니다. 누나는 다음 주면 이사한다고 오늘 이사할 집을 다시 보고 청소도 할 예정인데 같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집 구했냐고 어디로 구했냐니까 그건 이따가 보면 알 거야 이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알바를 끝내고 집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사촌 누나였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촌 누나는 제가 깜짝 놀란 모습에 엄청 웃으면서 제 옆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침 집이 나와 있어서 바로 계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옆에 제가 있으니까 좋고 회사도 가까워서 일석이조라며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놀랐지만 처음 다니기 시작하는 회사니까 가까이서 다니면 좋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챙겨줄 수 있겠다 싶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가 이사를 온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 저에게 큰 가구들을 옮기는 작업을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나는 고맙다며 점심을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집 주변 구경 좀 시켜달라고 하길래 가볍게 구경하고 근처 맛집에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다 먹은 후에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하니 저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랑 요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가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권태기가 온 건지 여자친구가 연락도 뜸하고 요새 계속 바쁘다면서 못 만났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여친이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미안하다며 헤어지자는데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잘 지내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 맘이 떠난 것 같긴 했지만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간 술을 엄청 먹으러 다녔어요. 사귄 기간이 엄청 길거나 한 거는 아니었지만 제가 처음으로 오래 사귄 여자이기도 했고 많이 좋아해서 그런지 이별 통보를 받으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매일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었는데 사촌 누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같이 술 마셔주겠다고 왔더라고요. 저는 누나한테 여친이랑 헤어졌다고 이렇게 혼자서 궁상 떨고 있는 모습을 누나한테 보이고 싶지 않다며 많이 쪽팔리다고 했습니다. 사촌 누나는 사람이 사랑에 있어서는 다들 한없이 약해지고 그러는 거라고 위로를 해주면서 같이 술을 마셨어요. 누나랑은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같이 마시는 술이었는데 꽤나 잘 마셔서 놀랐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가 위로를 잘해주어서 저는 계속 신세한탄을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자 저를 안아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좋은 인연은 곧 다시 생길 거라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누나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품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누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갑자기 사촌 누나가 나 너 좋아해 라고 하면서 입을 맞춰 오더라고요. 많이 취하기도 했고 분위기가 사촌 누나를 밀어낼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키스를 했어요. 술은 이성의 끈을 모두 놓아버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누나는 침대에 누워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술이 깨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사촌 누나를 보니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저는 얼른 옷을 갈아입었고 누나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내가 많이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미안할 게 뭐가 있냐고 너도 나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둘이 사랑하는데 왜 미안하냐더라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냥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라고 그랬더니 사촌 누나가 돌변하더라고요. 누나는 그럼 우리 부모님이랑 이모네한테 너가 나한테 몹쓸 짓 했다고 다 얘기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둘 다 취해서 한 실수이고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지내자고 했어요. 자기는 실수가 아니래요. 자기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데 왜 실수로 치부하냐고 울더라고요. 제가 성인이 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면서 고등학생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옆에 있고 싶어서 더 좋은 회사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제 집 근처의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라도 곁에 있고 싶었다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저한테 좋은 감정이 있는 거는 알았지만 그냥 정말 우리는 친남매처럼 자라왔으니까 그런 애정인 줄 알았지 이성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우리 둘이 이렇게 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전 도저히 사촌 누나가 여자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온 집안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저를 쓰레기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학에도 소문 다 낼 거라고, 사촌 누나 따 다닐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촌 누나의 눈빛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진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사촌 누나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겠지. 그때까지 기분 맞춰주면서 지내보자 싶었습니다. 사촌 누나는 저랑 연인처럼 지내길 원했고, 저는 그런 사촌 누나에게 맞춰가며 지냈습니다. 사촌 누나는 자주 관계를 원했어요. 키스하고 관계를 가질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정말 후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며 설득했지만, 그럴 때마다 사촌 누나는 저를 협박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워졌어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디 멀리 해외라도 가고 싶은데 그래도 쫓아올 것 같고, 떠난다고 한들 가만히 있지 않고 저를 쓰레기로 만들게 분명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대학 졸업 후 여러 일들로 인해 집에서 잠시 쉬고 있던 어느 날, 어릴 적 한 동네에 살았던 정숙 누나에게 카톡이 왔다. 오랜만에 연락이 반갑기도 하고 궁금한 마음에 가장 먼저 프로필 사진을 확인했는데,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기대 이상의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점차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며칠 뒤 드디어 얼굴을 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녀가 커피를 좋아하냐고 물어보기에 나는 당연히 좋아한다고 대답했고 교대역에서 만나자고 했다. 약속한 날이 되어 교대역 12번 출구에서 그녀를 기다렸는데, 정숙이 날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처음엔 순간적으로 혹시 오늘 나한테 고백하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 스쳤다. 당일 썸각이 잡히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10년 만에 얼굴을 보는 거고, 며칠 뒤면 발렌타인데이도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날 고백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순간, 아, 다단계구나라는 직감이 들었지만, 어릴 적 내가 너무 좋아했던 첫사랑이었던 만큼 대놓고 그 얘기를 꺼내기 어려웠다. 정숙을 오랜만에 보았지만 여전히 나의 기대를 넘는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눈에 띄는 미모를 자랑했다. 그녀의 얼굴은 과거의 청순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성숙함이 더해져 있었다. 맑고 큰 눈은 여전히 반짝였고 부드러운 미소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듯했다. 그런 그녀가 먼저 밥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고, 대화를 나누던 중 본업 외에 부업으로 하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속으로 날 호구로 보는 건가? 라는 생각에 살짝 화가 났다. 대놓고 한마디 쏴주고 싶었지만 내성적인 성격 탓에 마음속으로만 여러 번 소리쳤다. 사실 중학생 시절부터 짝사랑했던 첫사랑이 날 다단계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프고 화가 났지만, 동시에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으면 나한테까지 이럴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일단 모르는 척하면서 그녀의 얘기를 듣기로 했다. 그런데 웃긴 건 며칠 전에 친구가 들려줬던 다단계 이야기가 그녀가 하는 말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거였다. 그녀는 곧바로 회사가 근처에 있다며 같이 가보자고 했다. 그 후 술 한잔하러 가자고 하기에 나는 내키진 않았지만 따라가기로 했다. 회사에 도착하니 1층부터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 다단계 회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지만 나는 그냥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대화를 이어갔다. 정숙은 우리 회사는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며 다단계가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했다. 나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왜 첫사랑이 이런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다. 겉으로는 다 알아듣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니라는 생각만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한 장의 A4지 종이를 꺼내서 직급 체계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다. 일반 회원에서 직급이 올라가면서 수입도 점점 늘어난다고 했다. 다이아몬드 직급에 오르면 한 달에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돈에 급한 사람이라면 혹할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재미있는 건 그 회사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이 원래는 선생님이었다. 소믈리에였다. 헤어 디자이너였다 등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면서 왜 다단계를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였다. 나는 그저 진짜요? 라는 멘트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맞장구 쳤다.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에 수긍하는 척을 했고 그녀는 내가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어떻게 해서 수입이 들어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다고 했다. 나는 평소 면전에서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고 그렇게 3시간에 걸친 세뇌 교육이 마침내 끝났다. 두 번째로 만난 날 정숙은 첫 만남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나타났다. 지난번보다 훨씬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는데 그 모습에 나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날 완전히 매료시키려는 듯한 의도가 느껴졌다. 흰 블라우스 아래에는 타이트한 검정색 스커트를 매치해 허리선을 강조하며 우아하면서도 도발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정숙은 이번에도 여전히 날 다정하게 맞이했지만 말투는 더 적극적이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이번에도 회사로 가보자고 했고 나는 지난번처럼 별다른 거절 없이 따라갔다. 회사로 가는 길에도 끊임없이 성공 사례와 다단계의 장점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이때 나는 그녀가 나를 설득하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정숙 누나와 치맥 한잔하며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누나는 처음엔 밝게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진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술 기운이 조금씩 올라오자 누나는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지내는 삶의 고단함과 외로움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상철아,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힘들더라. 신랑이 사업을 잘못해서 모든 걸 잃었을 때 난 그래도 내 가정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결국 다 무너지고 말았지. 혼자가 된 후엔 더 외롭고 힘들었어. 그녀는 점점 목소리가 떨리며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아이 앞에선 강한 척하려고 해도 밤이 되면 무너져 내리는 날들이 많았어. 그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고 정말 막막하더라. 그런데 상철이 너랑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하니 오랜만에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아서 참 위로가 된다. 그 순간 나는 정숙 누나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또 그 고통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짊어져 왔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짓던 씩씩한 미소 뒤에 숨어있던 깊은 상처가 내게 그대로 전해졌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누나, 정말 고생 많았어요.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다니. 누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울음을 참으려 애쓰며 말했다. 상철아, 고마워. 너라도 이렇게 들어줘서 마음이 한결 나아지는 것 같아.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오래된 인연이 다시금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다단계 사무실까지 데려간 게 너무 미안하다고 하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누나가 곤란해질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 말을 듣고 누나는 나를 보며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술집을 나와 그녀에게 조심히 집에 들어가라고 했더니 지하철도 끊겼고 집까지 가는 택시비가 많이 나올 거라면서 차라리 자기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다 자고 가라는 거였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상황이었기에 정중히 거절했다. 그런데 갑자기 정숙 누나가 내 팔짱을 끼더니 혼자 집에 가기 무섭다며 발에다 달라고 했다. 그 순간부터 내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고 예상치 못하게 그녀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다. 나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는 늦은 밤까지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누나는 술에 취해 나에게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했고 나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날 우리는 한 침대에 나란히 누웠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8살 연상의 정숙 누나는 나의 첫사랑이었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잘 만나고 있다. 그녀와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나는 그녀가 하는 일에 대해 자연스럽게 더 알게 되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어느 날 정숙이 우리 둘째 숙모에게까지 연락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참을 수 없는 불쾌함이 밀려왔다. 하루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는 물었다. 누나, 아직도 그 다단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왜 계속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다니는 거야? 정숙은 한숨을 쉬며 답했다. 상철아, 나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돈을 벌어야 하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라도 연락해야 하는 게 현실이야. 나는 속이 상했다. 그래도 그렇지. 왜 우리 둘째 숙모한테까지 연락을 했어? 누나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잖아. 정숙은 잠시 멍하니 나를 바라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를 상철이가 알긴 알아? 나 혼자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데. 이거라도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었다. 나는 당황했지만 내 입장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나, 나도 누나가 힘든 거 알아. 하지만 가족한테까지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 숙모한테 연락하는 건 선을 넘은 것 같아. 나한테는 누나가 소중하지만 그런 방식은 옳지 않잖아. 정숙은 서운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나도 괴로운데 상철이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다단계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내가 선택한 일이야. 상철이도 그만큼 나를 믿어주면 좋겠어. 우리는 그날 저녁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듯한 느낌으로 싸우기 시작했다. 나는 정숙 누나가 왜 이런 길을 선택했는지 알지만 가족에게까지 손을 뻗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정숙은 자신이 나를 포함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주장했지만 내 마음속의 불편함은 해소되지 않았다. 결국 그날 우리는 감정이 격해져 크게 싸우고 말았다. 나는 마음이 복잡했다. 정숙 누나는 정말 내가 이해하기 힘든 선택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우리 관계에도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 된 40대 남자입니다.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주변 지인의 권유로 유튜브에 사연을 보내려고 글을 쓰려는데 한숨만 나오고 또 술 생각만 나네요. 제목에 말씀드린 그대로 아내가 사촌오빠라는 사람과 제대로 바람이 났습니다.
어쩌면 그 둘의 뜨거운 관계는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라고 하니 제가 방해꾼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내의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을 보니 법적으로 남편이라는 타이틀은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그렇게 따라다닌 것들을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네요. 아내와 처음 만나게 된 곳은 협력사 회의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대기업 대리였었고 아내는 협력사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어리버리하고 실수도 많아서 자주 혼나던 여직원이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예쁘고 귀여웠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아내를 보기 위해 협력사에 거의 매일 같이 출근 도장을 찍었고 데이트 신청도 걸었지만 번번이 거절만 당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인연이 아닌가라고 단념할 때쯤 아내에게 먼저 연락이 왔고 그렇게 한두 번 보기 시작한 것이 연인이 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된 지금까지 아내의 요구로 아이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느 부부, 어느 연인과 비슷한 이야기이고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결혼하기 2주 전쯤에 아내와 사촌오빠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때 만난 사촌오빠라는 사람이 아내와 바람이 난 놈입니다. 아무튼 그놈이 해외 출장을 가게 돼서 결혼식에는 참석 못할 것 같아 미리 축하해 주려고 만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맛있는 저녁도 얻어먹고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혼여행도 끝나고 나서 신혼집 집들이 겸해서 다시 제대로 보기로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난 인연은 요번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2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집에서 술 먹고 놀다가 자고 갈 만큼 자주 보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장모님 칠순잔치가 있어서 처갓집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먼 친척분들까지 오셔서 처음 뵙고 인사드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인사를 다니면서 사촌오빠라는 그놈이 안 보이길래 그놈에게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어디에 전화하냐고 묻길래 이제 어르신들께 인사 다 드린 것 같고 술 마시면서 노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놈이랑 술 한잔 하려고 찾았는데 안 보여서 전화를 거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엄청 당황을 하면서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했다면서 그만 전화를 걸라고 하는 순간 그놈이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놈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 계시냐면서 술 한잔 하자고 하였더니 저희 집으로 가면 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장모님 칠순잔치라서 처갓집 시골 동네에 다 모여 있는데 어느 집에 계시냐고 재차 물었지만 못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놈이 지금 서울 자기 집에 있다면서 1시간쯤 있다가 저희 집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작은 처남은 못 들을 것을 들었다는 듯이 불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제 폰에 있는 그놈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누군지 아냐고 묻자 모른다면서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아내는 계속 횡설수설하면서 이야기의 주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제가 받는 이상한 느낌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장인장모님께 가서 그놈의 사진을 보여주며 아내의 사촌오빠라면서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자주 만나서 지냈는데 오늘 안 보인다면서 어느 분의 자녀이고 어디로 가면 볼 수 있냐고 물었더니 장모님은 깜짝 놀라시며 사색이 되었고 장인어른은 불같이 화를 내시며 아내한테 가서 따귀를 올리셨습니다. 순식간에 칠순잔치 분위기는 안 좋아졌고 집 앞마당에 계시던 분들이 근처 각자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처갓집 어르신분들이 시골 동네에 집성촌처럼 모여 사십니다. 장인어른은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놀라지 말고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놈은 아내와 중학생 때 만나던 남자친구이자 첫사랑이었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둘이서 당장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피웠지만 장인장모님이 지금 당장 결혼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일단 직장도 구하고 남자는 군대도 다녀온 다음에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준비가 되면 결혼을 하라고 하셨지만 당장 결혼을 못하게 했다면서 가출을 해서 둘이서 동거를 2년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아내가 임신했지만 유산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그놈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그놈과 다시는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줄 알았는데 저와 결혼한 뒤에도 저한테 사촌 오빠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만나는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된 것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면서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다시 그놈과 만나고 있었고 그놈이 아내가 제 아이를 가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저와는 끝까지 피임을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결혼 생활 중에도 그놈의 아이도 2번이나 임신했었다고 하였습니다. 혼자 살면서 장인장모님 몰래 그놈이랑 만나면 되는데 왜 저와 결혼을 했냐고 물었더니 만날 생각이 없었는데 아내를 진심으로 대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처음이라 호감이 생겼고 그때 마침 그놈이랑 잠시 사이가 안 좋아서 홧김에 저와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빠져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놈을 왜 정리 안 했냐고 물었더니 저와 만나고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미안하다며 매달리는데 그동안 지난 세월과 정이 있어서 정리를 못했다고 하였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내가 그놈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장모님의 칠순잔치는 아내의 남자 문제로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버렸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장인장모님께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혼자서 처갓집을 나왔습니다. 아내에게는 당분간 따로 지내자고 하였습니다. 저희 집으로 올라가는데 그놈한테서 저희 집 앞이라며 문 열어달라고 연락이 오는데 그날 그 기분에 그놈을 만나면 정말 큰 사고를 칠 것 같아서 집으로 안 가고 혼자 바다로 가서 바람도 쐬고 생각도 정리하다가 왔습니다. 분명 바다 앞에서는 모든 것이 깔끔히 정리가 되었고 마음도 굳게 먹었는데 막상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찍은 사진도 보고 그놈이랑 같이 웃으면서 놀았던 식탁도 보고 있으니 다시 머리도 복잡해졌습니다. 그놈과 저희 집에서 놀았던 그 수 많았던 밤에 즐겁다며 웃고 있는 저를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 것이며 특히 술이 약한 제가 먼저 잠든 이후에 그것들이 무슨 짓을 했을지 생각하니 집에 있는 것만으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결국 제 짐을 챙기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뒤에 집에서 나와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사연을 쓰는 현재를 기준으로 아내와 별거한 지 3주가 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고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회사 앞에 찾아와서라도 사과를 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앞에는 찾아오지도 않았고 2번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정말 성의 없는 말투로 미안하다는 말만 하였고 장인장모님한테도 쫓겨나서 갈 데도 없다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자기도 원룸을 얻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벌은 돈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는 반반 부담하는데 왜 돈을 달라고 하였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제 생각에는 그놈이랑 연애하고 선물 사주느라 다 쓰고 모은 돈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그놈을 정리하겠다는 이야기도 일절 없는 것으로 보아 제가 법적으로만 남편일 뿐 아내 마음속에는 제가 남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혼을 준비 및 알아보는 중입니다. 제 10년이라는 결혼 생활이 다 거짓이었고 그 둘에게 조롱당했다는 생각에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